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에 계신 한국인인가 봐요. 미국 부동산이 투자 대상으로 좋은지와는 별개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 소득이 과세되고 어떤 절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또는 소유했을 때죠.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걸 과세가 될 텐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되니까 당연히.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거주하는 부동산이냐 아니면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산 부동산이냐로 나뉠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분은 외국인일 테니까 한국에서 계신 분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니까 미국 부동산에 대해 투자했을 때 외국인으로서 특별히 부담해야 되는 별도의 또는 부담 내지는 지켜야 되는 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요. 내가 거주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요. 심플합니다. 얻을 수 있는 혜택은요.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혜택은요. 장기 보유,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5만 불까지고요. 또는 부부로 공동 신고할 때는 50만 불까지죠. 그래서 예컨대 내가 40만 불의 어떤 부동산을 사서 거기에 살았는데 부부라고 치죠. 근데 그 부동산이 내가 지난 3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게 값이 많이 올라서 90만 불이 됐다고 쳐요. 100만 불이 됐다고 할게요. 40만 불 주고 샀는데 이게 100만 불이 된 거잖아요. 그럼 60만 불만큼 내가 늘었죠. 양도소득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만 불에 팔았다는 거예요. 3년 살고. 그러면 일단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2년 동안 보유하고 2년 동안 거주한 게 맞잖아요. 그 조건을 만족하니 내가 그 해당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내 개인이 25만 불 그리고 부부라고 했으니 내 배우자의 25만 불 합쳐서 5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서 빼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부는 40만 불에 주고 산 거를 100만 불에 팔았으니까 60만 불이라고 하는 과세 대상 원래는 양도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 50만 불을 뺀 10만 불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내가 소유하는 나의 거주지 부동산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투자와 임대 부동산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내가 부동산 투자자로서 그리고 부동산 전문인 이게 뭐냐 Real Estate Professional이라고 하는데 세법이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함으로써 부동산 전문인이 되면 내가 투자한 부동산에서 가속 감가상각을 통해 서류상 손실을 일으켜서 다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였었고요. 그에 해당되는 영상이 뭐였었냐면 이거였단 말이죠. 168강과 171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전문인, 부동산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내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1031 Like Kind Exchange라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거는 내가 투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원래는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하지만 그걸 내가 동종자산 교환에 대한 비과세 또는 텍스 2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과세 2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돌아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거는 뭐 일정한 기간 내에 같은 성격의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썼다면 첫 번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2월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10만 불을 주고 부동산을 하나 샀는데 그게 가치가 높아져서 100만 불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 100만 불짜리가 됐을 때 이걸 팔면 원래는 90만 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 100만 불의 매각 대금을 돌아서서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딴 걸 샀다고 하면 첫 번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한 90만 불의 양도소득은 2월 된다. 언제까지? 그 두 번째 부동산을 완전히 팔았을 때까지. 두 번째 부동산을 팔아서 또 다른 부동산 산다? 그럼 계속해서 2월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럼 언제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10만 불짜리를 100만 불이 됐을 때 팔아서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럼 그 100만 불짜리 부동산이 예를 들어 210만 불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분이 원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번 소득은 210만 불 빼기 100만 불이니까 110만 불이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110만 불만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2월 했던 그 90만 불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과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판 부동산을 원가를 100만 불로 안 보고
예전에 부동산 원가 10만 불 있잖아요. 그게 캐리 오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말은 내가 210만 불에 팔았는데 해당 부동산의 원가를 100만 불이 아닌 10만 불로 보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전체 소득에 대해서 누적된 소득을 다 그때 과세받게 된다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런 건데 이러한 1031 라이카인드 익스체인지는 계속해서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내가 임대 부동산을 레버리지 투자해가지고 비용을 다 빼요. 그쵸? 당연히 그거를 내가 산 투자 부동산에서의 투자 비용만큼 또는 그 레버리지한 그 투자 비용까지를 포함해서요. 다 비용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럼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면서 1031으로 계속 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실제 가치는 많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은 하나도 안 내고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31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그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계속해서 이어오신 분들이 걱정이 될 거예요. 왜? 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하면 계속 이월을 해서 내가 투자소득, 그 임대소득으로 자산으로 쓰긴 하지만 그간 안 냈던 그 양도소득세만큼 누적된 양도소득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을 수 있잖아요. 뭐 행복한 고민이라면 행복한 고민이지만 어쨌거나 고민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세금을 안 내고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이게 뭐냐? 간단하게는 어떤 홍길동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만 불에 시작했는데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사고 그걸 또 팔아서 200만 불짜리 사고 그걸 막 100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따지고 보면 10만 불에 샀는데 1000만 불이 된 상황이니까 그 990만 불에 대해서 언제고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를 안 팔고 끌고 가면 이걸 상속받는 자녀들은 그 자산의 원가가 1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로 스텝업 된 채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이게 세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부동산 투자를 미국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양도소득을 안 내면서 최종적으로 다음 세대로 넘김으로써 에브리바디 해피죠. 양도소득을 아무도 안 내고 다시 프레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와 같은 혜택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이제 스텝업 베이스인데 또 하나의 단점 내지는 걱정이 있죠.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임대 부동산을 계속 관리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가져가서 스텝업 베이시스를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내가 이제는 그런 거 좀 신경 안 쓰고 싶은 거죠. 임대 부동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잖아요. 테넌트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뭐 보험이 됐건 뭐가 됐건 결국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나는 은퇴 생활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자니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을 팔자니 또 1031으로 그동안 누렸던 것을 내가 세금으로 다 토해내는 게 아깝잖아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이 DST라고 해서 Delaware Statutory Trust라는 옵션이 있다. 간단하게는 내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면서 1031의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 나 더 이상 이런 거 안 하고 그거 하는 애들한테 투자를 할래 이거죠. 그러니까 DST라는 형태로 대규모의 부동산 투자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 나는 지분을 사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는 직접 부동산 어떤 임대업이나 투자에 관여를 할 필요 없이 지분을 가진 간접 투자자로서 그들이 그 트러스트가 잘 하는 거에 대한 배당만 받게 된다는 거죠. 매년 렌탈 인컴도 받는 것이고 그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의 지분만큼의 그 밸류도 내가 할당받는 결국은 똑같은 건데 내가 직접 투자 관리해서 간접 투자로 바뀌고 장점은 이 1031의 캐릭터를 계속 나는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할 만한 그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절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234강 투자부동산 활용 절세 이게 있었고요. 73강 1031 그리고 DST 132강 그리고 스텝업 베이스 112강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이었었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부동산 투자 관련 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라고 해서 FIRPTA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외국인이 투자를 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외국인이 매각했을 경우에는 내국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래와는 달리 셀러가 외국인이었을 때에는 매각 대금의 15%를 매각 총 대금이에요. 이거를 원천징수해서 IRS에 납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컨대 내가 외국인 투자자인데요. 10만 불을 주고 부동산을 샀다가 100만 불에 팔아요. 그러면 100만 불에 팔면 그 100만 불의 15%인 15만 불을 IRS에다가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죠.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15%나 총 매도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미국이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해예요. 오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 원천징수라는 거죠. 원천징수는 미리 내놓는 거잖아요. 최종 결정세액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내놓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왜 그러면 이런 게 있겠느냐? 내국인이면 부동산을 팔았을 때 벌어들이는 그런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 내에서 돌아다니니까 IRS가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과세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일반적으로 안 하겠죠. 왜?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매년 세금 신고하고 거기에는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것도 똑같이 포함이 될 테니까.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하면요, 내가 어디 뉴욕에 부동산을 샀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팔아요. 100만 불에 잘 팔았어요. 그럼 내가 돈 받잖아요. 만약에 그 외국인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미국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과세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국인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 외국인은 속수무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에스크로에서 15%라는 거를 미리 떼고 나머지 잔금만 줘야 된다라고 법이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국인은 최종적으로 그와 같은 15%의 부담을 지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왜? 외국인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10만 불에 사서 90만 불에 팔았으면 이런저런 비용도 있겠지만 그건 논외로 하면 90만 불이 그 사람의 양도소득이잖아요. 그게 해가 바뀌었을 때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뭐 15% 연방세를 내겠죠. 뭐 하여튼 그러면 그것만큼을 부담을 했을 때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최종 세액은 원천징수로 낸 그 전체 매도 가액의 15%보다 낮을 거란 말이죠. 그 차액만큼 내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이거는 일시적인 타이밍 디퍼런스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최종적으로 본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해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증여상속세법이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텐데 외국인이 부동산을 직접 투자했을 때에는 만에 하나 첫째 이걸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만에 하나 증여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변고가 생겨서 소유주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골치 아픈 건데요. 첫째, 증여 같은 경우도요. 부동산은 직접 외국인이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이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면 이건 가장 월스트 시츄에이션이 될 거예요. 외국인이 직접 미국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그걸 증여하는 데 대해서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거든요. 반면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자산이라면 과세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예컨대 이 부동산을 회사의 지분의 형태로 갖고 있다거나 다른 형태로 가져서 이걸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가 안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서 그걸 증여하다 보니 과세를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소유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고가 생길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하면 이걸 상속받는 사람들이요, 상속에 있어서 번거롭게 프로베이스를 거쳐야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별개로 상속세 부담 또한 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도 이게 상속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부담하는 상속세액을 한국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이론상 맞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하고 실제로 말처럼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더라. 그렇다 보니 이러한 증여상속세법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의 버든, 우려 또는 추가의 고려사항들을 반드시 감안해서 뭐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직접 투자보다는 다른 형태의 투자, 그게 법인을 쓰건 미국 법인이건 해외 법인이건 또는 트러스트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증여 상속에 있어서의 이슈에서 내가 자유롭게 된다. 미국의 과세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플래닝 아이디어가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본인 거주 부동산에 대한 것 그리고 투자 부동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또는 절세 방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는 펄타라는 것과 또한 이후에 그 해당 자산을 증여 상속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직접 투자는 노노노이다 라는 겁니다.